안녕하세요. K입니다. 하루 20분 평생 살찌지 않는 완벽 홈트. 일 20분 홈트로 평생 탄력 있는 몸매를 만들자. 저자는 방송에서 많이 본 적 있었던 트레이너 김지훈님이신데요. 퍼스널 트레이닝 그룹 A팀 바디 사이언스 대표이고요.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다수의 방송에서 많이 본 적이 있는 분이거든요. 수많은 프로그램에 다이어트 전문가로 출연했었는데요. 저서로는 윗몸 일으키기 딱 100개, 팔굽혀 펴기 딱 100개, 12주 바디 디자인 혁명, 다이어트 마스터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인지 자세히 좀 더 살펴볼게요. 하루 20분 매일 달라지는 몸매를 만나보세요. 와, 진짜 하루 20분. 제대로 익혀서 꾸준히만 하면 정말 우리의 도구가 되는 거죠. 운동이라는 도구, 내 몸의 건강, 체력, 체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는 도구요. 자기 관리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에 다이어트만 검색해도 수백 가지의 운동법을 볼 수 있죠. 예전에 그래서 연예인들의 또 다이어트 전문가들의 다양한 운동 DVD, 운동 비디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엔 어때요? 유튜브에 다 나오죠. 수백, 수천 가지가 나오죠. 그렇게 무료로 접할 수 있는 운동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서 힘들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다이어트 목적에도 부합해야 되거든요. 건강 회복인지, 체지방을 빼는 것인지, 좀 더 디테일한 몸매를 만들어가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거. 정말 어렵지만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비결은 기본에 충실하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 식이요법을 하고 그러면서 운동을 이제 할 수 있을 때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효율적으로 조합해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운동을 꾸준히 하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죠. 우리에게는 많은 할 일들이 있으니까요. 생업도 있고 자신의 일상 패턴이 있잖아요. 시간을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런데 그 꾸준히가 하루 20분이라면 어떨까? 하루 10분이든 20분이든 그것을 꾸준히만 할 수 있다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루 20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낼 수 있는 시간이다. 핸드폰이나 TV 보며 지낸 20분을 아껴서 하루에 딱 한 가지 프로그램을 따라하는데 투자해 보라는 거예요. 보기 싫었던 군살이 쏙 빠지고 날이 갈수록 바디라인은 매끈하고 탄력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근데 하루 20분 운동으로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짧은 시간이라도 동작을 적절히 배치하고 강도를 조절하면 체지방을 연소시키고 각 부위를 균형 있게 자극해서 이상적인 바디라인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20분 운동으로 매일 달라지는 몸매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날마다 더 건강하고 예뻐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1일 이 책을 펴고 하루 20분씩 따라해 보라는 거죠. 이 책의 본격적인 운동 부분에서는 이 실전 프로그램으로는 이름 자체가 체지방 태우고 기초 대사량 높이는 실전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는데요. 스텝 1은 1주에서 2주차 초급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부위별로 나옵니다. 월요일에는 가슴팔, 화요일에는 다리, 수요일에는 등 어깨, 목요일에는 엉덩이, 금요일에는 복근, 토요일에는 전신. 와, 이렇게만 알아도 처음 시작하는 1, 2주차에 뭘 좀 해야 될지 어떤 그림은 그려지죠. 스텝 2, 3, 4주차 중급 프로그램. 이것도 똑같이 월요일에는 가슴팔, 화요일에는 다리, 수요일에는 등 어깨, 목요일에는 엉덩이, 금요일에는 복근, 토요일에는 전신. 이렇게 되고 이건 좀 더 응용된 프로그램이죠. 그러면서 스텝 3, 5, 6주차 고급 프로그램. 심화 과정인 거죠. 이것도 똑같이 월요일에는 가슴팔, 화요일에는 다리, 수요일에는 등 어깨, 목요일에는 엉덩이, 금요일에는 복근, 토요일에는 전신. 이렇게 해서 1, 2주차 초급, 3, 4주차 중급, 5, 6주차 고급 이런 단계로 가는 6주 정도의 프로그램인 거죠. 근데 한 달 다이어트를 할 때 초급도 어려우면 초급이 익숙해질 때까지 1, 2주만 하는 게 아니라 3, 4주 정도까지도 해도 좋겠죠. 속도는 자신이 조절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알고 부위별로 요일마다 익히는 거죠. 자세를 정확하게 눈으로도 익히고 직접 해보고 또 감이 잘 안 온다. 그러면 유튜브도 찾아보고
여기에 QR코드 이런 것도 있을 거거든요. 이 책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기초 대사량을 높여서 체지방을 태우는 실전 프로그램. 이 하루 20분 평생 살찌지 않는 완벽 홈트.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완벽 홈트. 이 책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전체의 틀을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나 다른 책들을 통해서도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 좋겠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오늘부터, 그리고 오늘부터 1일. 그런데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저칼로리의 다이어트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정체기를 만나게 되죠. 저자는 보통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극단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로 뭔가 성공한 것 같고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도 만족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크나큰 착각이라고 합니다. 굶어서 살을 뺀다. 너무 극단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 열량을 줄이면 더 찐다. 이 영상에서 우리 함께 공부했었거든요. 열량을 줄이면 우리 신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극단적으로 조금 먹는 거죠. 시간을 제한해서 먹는 간헐적 단식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전혀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간헐적 단식은 시간을 제한해서 식사 시간, 오전과 낮 동안에 하루 중 식사 시간이 있고 또 마지막 식사 시간을 마친 후에는 수면을 포함해서 공복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굶는 거하고 지속적인 저칼로리를 먹는 거하고 우리 몸에 공복을 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지속적인 저칼로리는 우리의 몸에서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을 낮추거든요. 기초대사량이 낮춰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악순환으로 접어들게 되죠. 살도 빠지지도 않고 몸도 무기력해지고 부작용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요요가 일어나죠. 예전 몸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자가 말한 대로 몸의 복수가 시작되면서 바로 우리의 몸은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몸은 생존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죠. 장기와 근육으로 끊임없이 영양소를 보내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인슐린이나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식품들 말고 우리 몸이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거를 오랜 시간 동안 초절식으로 이어간다면 그렇게 식사량이 보통 때와 달리 비정상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은 생존에 유리한 지방 형태로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살 수 있도록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에너지 소모가 큰 근육은 사치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말로만 듣던 근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근손실이 일어나 근육이 사라진 자리는 지방이 재빠르게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육은 빠지고 지방만 가득해지면 절전 모드로 돼 있던 기초 대사량도 점점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도 진짜 살이 찌면 찔수록 뭐 좀 하면 더 힘들고 숨차고 뇌에서도 만사가 귀찮아지거든요. 우리의 뇌도 모든 것이 귀찮아진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젠 점점 더 적게 또는 아예 먹지 않아야 체중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런 악순환은 우리가 이렇게 글로 들으면 당연히 잘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객관화해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다이어터들이 겪는 이 악순환의 고리,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지방을 다시 근육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공부했듯이 간헐적 단식과 지속적인 저칼로리, 극단적인 다이어트, 이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잘 이해하고 그 어떤 다이어트든지 전문가가 코칭을 해주건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다이어트를 발견하건 우리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성공을 할 때까지는 그 방법이 맞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욕심이 또 과해지고 또 무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몸이 기초 대사량을 절전 모드로 바꾸는 것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다이어트의 핵심이 흐트러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무리하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극단적이든 전문가가 코칭해주든 단기적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의 이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 몸은 예전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그 항상성, 인체의 복원 시스템, 이것으로 며칠, 몇 주, 몇 개월 또는 몇 년 뒤에 등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스물스물 찌다가
다시 예전 몸으로 완벽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식사 조절을 하고 거기에 유산소 운동도 하죠. 이것도 초반엔 잘 빠지게 되거든요. 식사 조절만 해도 빠지고 유산소 운동도 같이 해도 빠지고 그렇게 체지방이 빠지는 건 확실한데 근데 이것도 둘 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중은 정체되고 다시 요요로 돌아가고 마는 그 이유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이 순환 속에 있는 그 이유 저자는 무산소 운동을 빠뜨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식사 조절 그리고 유산소 운동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무산소 운동이라는 거죠.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은 에너지원을 만들 때 산소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유산소 운동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산소와 지방을 이용해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움직이거나 걷기, 달리기, 수영, 댄스 등 5분 이상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활동들이 대부분 유산소 운동이라는 건데요. 근데 무산소 운동처럼 순간적으로 몸을 움직일 때는 근육 내에 저장된 에너지를 바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산소를 통해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무산소 운동이라고 부른대요. 1분에서 2분 이내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리거나 스쿼트처럼 부하가 걸리는 자세에서 동작을 멈추는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이게 바로 무산소 운동인데요. 두 운동은 각각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점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이용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체지방을 연소하는 효과가 크고 몸속 여러 신체 기관에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해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죠. 이런 심폐 기능이 향상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심장에서 박출하는 혈액의 양, 즉 심박출량을 증가시켜 쉽게 지치지 않고 오랜 시간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길러준다는 거죠. 그러면 몸에 이로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무산소 운동은 근육에 미세한 자극을 줘서 손상을 입힌 다음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라는 거죠. 덤벨이나 바벨 등 무거운 것을 드는 저항 운동을 하는 것도 그래야 근육에 미세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통 근육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3일 정도 근육통을 느끼는데 이 과정이 지나면 운동한 부위가 탄탄해진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단련하고 성장시켜서 운동 능력과 기초대사량을 늘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성공해서 유지하려면, 내 몸에 잘 기억시키려면 식사 조절과 함께 이 두 가지 운동을 적절하게 병행해야 하는 게 맞죠. 유산소 운동으로 보기 싫은 체지방을 태워버리고 지방이 빠져나가면서 축 처져 버릴 수가 있는데 몸의 라인을 탄력 있게 만들어 가려면 무산소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해서 예쁘게 다듬어 가야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 근력 운동으로 기초 대사량을 높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이어트의 핵심, 유지어트의 핵심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지 다이어트 후에 식사 조절을 예전만큼 철저하게 하진 않더라도 기초 대사량이 높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인 몸무게의 절반을 차지하는 근육은 쓰임새가 아주 많다. 체온의 40% 이상을 생산하고 인체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근육은 기초 대사량의 40%에 달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 근육은 태어난 후 급격하게 발달하다가 25세에서 30세쯤 정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 노화로 퇴화된다. 일반적으로 근육량은 해마다 1%씩 감소하는데 근육이 소모하는 에너지가 많다 보니 근육 1%가 줄면 기초대사량 1%도 함께 떨어진다. 즉,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 매년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은 1%씩 떨어진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평균적인 성인 여성의 일일 기초대사량은 1200에서 1300칼로리 정도인데 그중 1%는 120에서 140칼로리라는 건데요. 이것은 밥 반 공기에 해당하는 열량인 거죠. 매년 같은 몸무게를 유지하려면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매일 밥 반 공기씩을 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초대사량이 1%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매년 기초대사량이 1%씩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같은 양을 먹고 같은 시간 움직이면 또는 더 많이 먹고
더 많은 시간을 움직이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살이 찔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정말 명백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측면에서도 좋지 않죠. 기초 대사량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에 사용되는데 근육량이 떨어져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 인체의 주요 기능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지혈증과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 등이 발생하기 쉽고 퇴화된 근육이 관절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관절염이나 오십견의 발병률도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떨어지는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건데요. 그게 바로 근육을 강화시키는 근력 운동. 그것을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2, 3회 이상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면 우리 몸속 근육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희소식이네요. 진짜 안 할 수가 없네요.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비법은 내가 살이 빠졌냐 안 빠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기초대사량을 올렸느냐 아니면 완전히 떨어졌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살은 빠졌는데 기초대사량이 완전히 떨어져 있다면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명한 거죠. 기초대사량이란 체온 유지나 호흡, 심장 박동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열량을 말하는데요.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속의 뼈, 장기, 근육 등 대사작용에 기여하는 조직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조직들이 활성화되거나 강화될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뼈나 장기는 무게도 잘 변하지 않을 뿐더러 단련하기도 힘든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을 통해 얼마든지 단련이 가능한 근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운동으로 만든 근육들은 기초대사량을 올려주고 기초대사량이 올라간 신체는 불필요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소모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살이 찌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식습관에만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오히려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근육 운동을 하고서 살이 빠지고 탄력 있게 잘 빠졌는데도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지방도 다 찌고 심지어 더 찌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해소했어요. 근육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근육 유지어트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 남성보다 근육이 잘 붙지 않은 여성의 신체 특성상 꾸준한 운동만이 답이라는 건데요. 근력 운동도 근육을 만드는 거, 그리고 그 근육의 유지어트, 꾸준한 유지어트,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몸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 2주까지는 근육량이 유지된대요. 그리고 2주 후부터는 점차 근육량이 줄기 시작하고 보통 8주가 지나면 2달 정도죠. 운동을 하지 않았던 때의 몸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근육은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잠깐 쉬었더라도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 운동할 때보다는 빠르게 근육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와, 영어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영어 할 때는 많이 힘들죠. 어느 정도 향상될 때까지는 꾸준히 했다. 근데 중단했다. 그러다 다시 필 받아서 영어를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처음 영어를 배울 때보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결합되면서 더 빠르게 영어도 향상될 수 있는 것처럼 근육도 그렇네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근력 운동을 실시해서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사 조절과 함께 초절식이 아니라 충분한 영양을 주면서 먹는 음식의 종류, 시간대, 하루의 마지막 식사를 마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바꿔서 7대 영양소를 충분하게 공급해 주는 거죠. 너무 과도하지 않게. 그렇게 식습관을 개선하고 거기에 근력 운동으로 기초대사량을 높여야 이 모든 것이 선순환으로 될 수가 있죠. 근데 근력 운동으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활동 대사량까지 채워야 평생 살찌지 않는 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대사량, 활동 대사량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병행되어야 하는데요. 활동 대사량은 일상생활하며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 바로 이것인데요. 이 두 대사량을 합쳐서 일일 대사량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활동 대사량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식이요법을 잘 지키고 근력 운동을 해도 활동 대사량을 고려하지 않아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참 신경 쓸 게 많죠? 식이요법,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다 신경 써야 다이어트도 건강하게 성공하고 유지어트도 꾸준히 해서 평생 살찌지 않는 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정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식이요법,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근데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활동 대사량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보통. 돈에 관련된 건 은행에 가야 했고, 장을 보려면 마트에 가고, 뭔가를 위해서는 또 어디에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몸을 움직여서 우리는 해결해야 했죠. 우리 일상은 대부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죠.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온라인 세상이 발달할수록, 그리고 지금의 시대처럼 더 비대면 세상이 강화되면서 우리는 가지 않아도 방구석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가지 않아도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고 장보기도 집으로 다 배달되고 은행 업무는 뭐 스마트폰 하나면 다 끝나죠. 쇼핑도 다 끝나죠. 우리는 먹는 것만 하면 되죠. 이러니까 문제가 달라진 거예요. 활동 대사량을 정말로 신경 써서 높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진짜 활동 대사량을 신경 써야 해요. 활동 대사량이 높을수록 체중을 관리하는 데 유리하지만 개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특히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활동 대사량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천 보도 못 걷죠. 그래서 운동으로 활동 대사량을 소모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걷기. 일상에서 우리는 많이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 30분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걷기하고 동네, 직장 근처, 항상 밖에 나가는 습관, 식후 걷기라든가 일상에서 걷기 습관을 늘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활동 대사량을 채워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슐린이나 혈당을 급격히 높이지 않는 그런 식사,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사, 그러면서 일주일에 2, 3회 정도, 3, 4회 정도의 근력 운동, 꾸준한 근력 운동, 그것으로 기초 대사량을 높여가고 또 5,000보 걷기, 8,000보 걷기, 1만 보 걷기, 일상생활에서요. 그런 걷기를 통해 활동 대사량을 높여가는 것, 이것이 평생 살찌지 않는 몸으로 만드는 중요한 세 가지이겠고요.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소홀하게 된다면 살도 잘 안 빠지고 빠졌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마는 그런 몸의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아직은 그런 생활 습관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도 단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의 일상에 습관으로 잘 세팅하는 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평생 살찌지 않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그런 몸으로 만드는 진정한 다이어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는 오늘부터 1일 조금씩 개선해 가면서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